오늘은 중국문학경 26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보, 우리가 지난번에 두보 생애를 안산한 일어날 때까지 하고 그 뒤를 안 했는데 그 뒤 두보 생애와 안산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 지난 시간에 이미 전생에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참고 도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두보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드디어 안사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이 란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은 북쪽 범양, 그 당시 지역 이름으로 범양이라는 데서 시작해서 나라 이름을 대연이라고 하고, 이 범양이라는 지역은 하북 북부, 지금으로 치면은 북부의 천진에서 북경에서 요녕성과 조선 국경 일대, 압록강 건너 일대, 이 일대를 부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 지도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중국 지도. 그러면 거기서 대개 이제 중국의 중요한 지역은 지금은 북경이지만 그 당시는 서안 쪽이거든요. 대륙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북쪽 지역은 뭐냐? 이민족, 중국이 말하는 오랑캐들이 제일 거세게 많은 데가 이 북쪽과 서쪽입니다. 북서쪽. 이러면은 북쪽에 북방수비대 총본부라는 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휴전선 제1군단, 1군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딱 개념이 오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군대들이 그 지역에 주둔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사령관이 안동산입니다. 안동산. 자, 그러면 이제 안동산이 얼마나 명장군이고, 왜냐하면 그건 강력한 장군을 둬야 됩니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중국 중심 문화 지역이거든. 이 일대가 중국 중심 문화 지역이면은 요 북쪽, 이쪽입니다. 이게 하북이거든. 하북. 이 강의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대라 봐, 이 일대. 여기 이제 총사령부가 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원주에 있는 일군 총사령부. 그런 계획이죠. 그 이제 안록산이 최고 총사령관이거든. 그러면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강력한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록산이 양귀비의 사랑을 받고 양귀비도 안록산을 아주 아껴하고 둘 사이에 썸씽 있지 않느냐고 의심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가까이 지내려면 누님 동생 하면서. 근데 이게 란을 일으킨 거예요. 막강하죠. 그러면 당할 처지 없어요. 우리는 제일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자, 이때 이제 두보가 이 전쟁, 이 전란 속에서 병거행, 전차의 노래, 뭐 보통 그래 번역합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이고, 군에 막 끌려가는 그런 그림이고, 이거 이제,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림 중국에. 이거 막 그냥 벽화로도 있고 병풍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명시입니다. 병거행, 병거행. 술의 소리 덜컹덜컹, 말은 힝힝, 술에는 덜컥거리고 말은 힝힝 울고, 그런 거죠. 출정하는 병사들의 활과 화살은 각기 허리에 차고 있네. 허리에 찬 병사들은 출정하네. 그런 거죠. 어짜봐 끌고 발구르면 길 막고 통곡하니. 이거 누굽니까? 끌려가는 병사들의 부인이에요. 부인이나 어머니. 울음소리 곧장 올라가 구름 덮이는 하늘에 이르네. 하도 통곡을 하니까. 응? 하늘에 이르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들이나 남편을 군에 보내는 거는 다 슬픈 일입니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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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라인데, 홍칭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말할 때 한나라 이래 말해요. 나라 이름 아무리 바뀌어도 그냥 우리 한나라 이래 말해요. 산동 200고을이 천마을
만불악 가시던 물 돋아난 것을 쉽게 말하면 황폐화된 걸 요래 표현합니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필 쓸 때 이런 식의 상상력을 가지고 문장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 끌려가면 이제 다 죽거든요. 죽으면 뭐에 귀신 되죠. 근데 금방 죽은 사람들은 새 귀신이야. 새 귀신들 괴로워하고 원통해하며 옛 귀신들은 통곡해. 날 흐리고 비축축이 내리면 울음소리 우 들려. 군인들 죽은 귀신들 울음소리가. 무슨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거짓말을 잘 써야 명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그러면 이 표현에서 가장 이 시에서 제일 돋보이는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새 귀신과 헌 귀신 우는 소리. 이 시를 이제 쭉 쓴 게 이제 끝까지 쓴 거거든요. 자, 중간에 성행하고 이제 전차의 노래가 병정들이 끌려가서 싸우다가 죽어서 그 온들을 황폐하고 그런 속에서 귀신들이 새 귀신들이 어떻게 울고 헌 귀신들은 더 슬피 운다 그런 걸 이제 노래한 겁니다. 자, 45세 때 세초 세월이라는 세자입니다. 이때 756년 45세 때 두 분은 장안에 있었다. 이 정초부터 5월까지 장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피란 다니다가 외삼촌이 있던 고제 땅 이름입니다. 그 머물렀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는 멀리 화산이 보여요. 화산, 유명한 화산. 다시 피난길을 올렸어. 어린 딸이 우니까 울음을 소리 죽이고 이제 입 막으니까 더 크게 울어, 얘들이. 이해 6월에 당현종이 장안을 떠나서 피신 중에 마외파라는 곳에서 양국충, 양귀비 사촌 오빠지요. 피살되고 양귀비도 목졸라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왕은 문촉은 부는 막 빨리 뛰어가는 겁니다. 피란 도망가기 바빠 왕도. 어디로? 촉나라로, 촉지역. 제일 서쪽입니다. 제일 서쪽. 위촉오 하는 그 촉나라에 있던 지역. 그리고 갔다.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이게 당현종이 사념 생각하는 겁니다. 양귀비를 생각하면서 방사를 파견해서 양귀비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 밖으로 양귀비가 어떻게 있다는 요 뒤에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양귀비를 이제 처형했단 말이죠, 현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외파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 이제 병참이거든. 조그마한 역마가 있는 촌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 보내게 됐는데 군인들이 그 장교를 비롯한 그 졸병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우리나라 이래 지금 다 망조가 들었느냐?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사촌 오빠 죽이고 양귀비도 죽여라. 양귀비 안 죽이면 우리 왕이고 뭐고 우리도 도망가 버리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종 자신이 좋다. 양귀비 너 목매에 죽어라. 그래서 그거 죽습니다. 이게 지금 양귀비 무덤이거든. 여러분 나는 이게 참 양귀비 무덤까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자를. 그러나 어쨌든 그 세상은요 인간의 심리는 미묘해가지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그냥 유명해지만 다 저래 잘 만들어줘요. 참 사람들이 착해요. 여러분 같으면 만들어주고 싶어요, 양귀비 묘를. 내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겠어.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이때 감수가 뭐였습니까? 왕자를 돌보는 거였거든. 왕자의 잠자리와 의식, 이런 걸 돌보는 게 그냥 한가해서 그
직을 맡아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난리가 나서 이제 도망가거든. 도망가는데 왕자 따라다녀야 돼요. 왕자를 책임졌으니까. 그래서 이형, 이게 왕자거든. 이게 동궁이에요. 다음 자기 임금 옥잘 이을 사람이에요. 이형이 있던 영무라는 데로 갔다 이 말이죠. 자기 주인을 찾아서. 이 영무는 지금 이제 영하 회족 자치구 하에 관할하는 현급시, 그 시 이름이 영무시입니다. 영무시. 갔어. 그러니까 영무에서 태자가 이형이 자, 이제 내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제 안산 안에 나가주려면 쳐들어오니까 공안에 있던 현종이 도망을 가. 그런데 이형 왕자는 급하니까 지 보좌관들도 안 들어보고 지 혼자 먼저 영무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두보들 혼자 왕자 따라 그리 가는 거예요. 가고 숙종은 지대로 또 피랑 가다가 에이, 애첩, 양귀비까지 죽게 만들고 이제 어쨌거나 경호원들 데리고 가다가 청나라로 가버립니다. 청나라. 아까 청나라를 갔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영무에서 두보가 받들던 이 태자 이형이 왕위에 올라버려요. 아버지 허가도 없이 지가 숙종이 돼버려요. 지난번에 이태백 할 때도 했죠. 그래가지고 이태백은 숙종이 아닌 다른 왕자의 편을 들었다가 이태백은 나중에 평정된 뒤에 귀양 갔잖아요. 이태백은. 귀양 가다가 그 석방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죽었잖아요. 그 이태백 때 생각나죠? 똑같습니다, 여기. 요게 그 사정이에요. 같은 시기야. 같은 시기에 이태백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두번은 갔다가 숙종이 왕위에 올려버려. 두번은 찾아가다가 반란군들에게 잡혀요. 잡혀가지고 그 못 간 거죠.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서울로 잡혀온 거예요. 반란군들한테. 반란군들이 이제 서울 점령하고 있거든.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포로 중에 그 당시 유명하던 문인이었던 왕류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왕류. 뭐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시급은 안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왕류도 포로로 잡혔어요. 또 정건도 잡혔어요. 그랬거든. 근데 왕류는 아이 반란군한테 협조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알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나가지고 안 된다 하고 막 누워가지고 안 나가요. 근데 강제로 그냥 막 칼로 막 위에 벼 죽여버린다 하니까 나가지고 협조했어요. 이러면 협조했으니까 나중에 처벌받아요. 받는데 다행히 처벌 적게 받아요. 왜 적게 받느냐? 이때 이게 역사라는 게요. 어? 이 난리가 났을 때 그 배신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차이인데 한 악사가 장안에 있던 왕에게 연주하던 한 유명한 악사 하나가 반란군 안록산이 네가 이런 거 연주하면 해라. 그래. 연주 거부해요. 거부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왕유가 볼 때는 야, 참 자기네 죽진 못하겠지만 참아. 그 악사가 너무나 충성스럽고 그게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슬픔을 쓴 시가 있어요. 나중에 왕유가 처벌받으려고 하다가 그 시 때문에 사면받아요. 그 알겠죠? 자기는 비록 협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사람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아두십시오. 그런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 증거는 강제로 감춰 썼다가 정보를 수집해서 도망가서 왕에게 가서 정보를 넘겨요. 나중에 표창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자, 두 번은 왕유나
정근에 비해서는 직책이 낮아요. 낮으니까 장안에 그냥 응윤을 해놨대. 장 안에서만 못 나가는 거예요. 딱 사대문 닫아놓고. 그래서 네 맘대로 돌아다녀라. 돌아다니니까 밥도 안 줘요.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왕손 만나 시 지었다. 월야 달밤이죠. 가족이 그리워한대요. 망군은 84명의 왕실을 살해합니다. 황군과 군nhân 책임자 20명 죽 심장을 파내고 머리를 부숴서 거리가 피로 물듭니다. 두 번은 거리 돌아가면 밥 얻어먹기 나빠.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얘기 했죠. 두 번은 술 사주고 밥만 사주면 시지어준다. 우과 소단. 비 오는데 소단 집 지내다가 밥 얻어먹었다. 이게 시야. 근데 이제 이게 반란군들이 이게 실패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뜻은 좋았어요. 안록산이 반란 일으켜가지고는 장관을 점령한 뒤에 나쁜 놈들 다 죽이고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좀 복지 정책 잘 하고 이렇게 하려고 작심은 했는데 하는 방법에서 너무 잔혹하게 해가지고 민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민심 잃으면 어떤 좋은 일도 민심 잃으면 실시 못해요. 두보가 그렇게 거지 행각하다가 극적으로 장안을 탈출해요. 하여튼 수종에게 갔거든. 자기가 받을 때는 그 왕자죠. 왕자가 숙종이 됐잖아요. 이 숙종 아버지는 이제 현종이고. 그 가서 또 이제 강관이 돼가지고 같은 달 있는데 방관이라는 사람이 제일 저질러요. 방관이 뭐냐? 방관은 현종 수행 관리예요. 근데 숙종에게 권력 분할체를 건의해요. 자, 요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자라도 권력은 안 나눕니다. 현종도 살아있죠. 현종은 멀리 떨어진 서쪽 지방 청나라 지역에 살아있단 말이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상의도 안 하고 내가 왕이다 하고 지가 숙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아버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쁜데 전쟁 중에 자기는 늙어가지고 싸우지 못하는데 자기 아들은 직접 싸우고 있단 말이죠. 반군들하고. 그러니까 좋다. 나는 그냥 상화이 되고 내 아들을 왕하도록 놔둬라. 그리고 이제 숙제 왕노릇 하고 있거든. 그런데 방관은 아버지 이 수행 관리했어. 아버지 현종에. 근데 이제 숙종에 왔거든.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니까 상화이지만은 왕권을 좀 나눠가지고 아버지도 좀 무슨 권리를 줘라. 이러니까 아들이 분노해가지고 죽여버려. 감히. 예? 아버지는 상황이고 내가 진짜 왕인데. 그리고 두 번을 가만히 보니까 부자지간에 그런 걸 가지고 죽일 것까지는 없거든. 권력만 안 주면 되는 거지. 두 번은 또 순진하게 이 방관을 옹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이러면 너도 나쁜 놈이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새 재상이 변호해가지고 간신히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장군 이사업에게 말 빌려가지고 600리 떨어진 자기 가족 찾아가요. 귀가 와병수일 가서 며칠 동안 병치레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시가 이제 이런 시가 있고, 자, 그 세계적인 명시 춘망이 이제 이때 나옵니다. 와사나제 성춘 초목시. 여러분 요거 좀 외워두세요. 이걸 다 외우죠. 못 외운 분은 오늘 외우세요. 오늘 국파 산하제 성춘 초목심. 이건요 망고 명문입니다. 이게 왜 명문이냐? 국파라는 건 난리 난 겁니다.
왕권, 국가 권력이 깨졌어. 국가 권력이 깨져도 산하를 그대로 있어. 이게 우주 섭리 아닙니까? 어떤 권력도 산하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산하 그대로 있으니까 산하에 살고 있는 성위의 풀, 어? 풀과 나무들도 그냥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 ok파산화제 성진초가 이거요. 이 말은 천하의 명구절인데 박완서 소설에 보면은 내가 그걸 박완서로 그 평론 쓰면서 그런 구절 썼어요. 박완서 소설을 보면은 박완서가 이제 한강다리 철도 끊어지고 6.25 때 피난 못 가고 서울에 남아 있었거든요. 남았는데 이제 국군이 들어온다 하니까 국군 들어오면 이제 다 죽는다 하니까 북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다 이제 또 국군이 들어오니까 잡혀가지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고생하고 난리를 하고 나라를 망해가지고 이런데 매화꽃이 너무나 만발하게 잘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사후퇴 때입니다.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들어왔다가 중공군이 다시 나가고 이래 할 때인데 그 무렵에 이제 일사후퇴 때 있다가 이제 다시 북으로 가다가 집으로 돌아온 게 매화꽃이 필 때예요. 3월경에.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막 그 고생을 하면서 난리 다니는 길에 있는데 뭐예요? 매화가 너무나 고운 거야. 그러니까 박한서가 소설을 어떻게 쓴 줄 압니까? 아, 저 매화꽃이 미쳤는가 봐. 매화꽃이 미쳤는가 봐. 이게요, 내가 볼 때 명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상을 당했다, 어떤 슬픔을 당해 있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냥 자연에 빠져버리죠. 나는 이렇게 아픈데 꽃은 그대로 피었다. 그래밖에 못 쓰거든. 근데 박한서는 그게 그렇게 쓰지 않고, 그걸, 아, 저 매화꽃이 미쳤나 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명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함석헌, 굉장히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 함석헌 버전으로 내가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이거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 내가 설명을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때에 느껴서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이 때라는 게 어떤 때냐? 그런 난리 났을 때인데, 때에 하도 난리가 나니까 꽃도 눈물 흘린다. 꽃도 눈물 흘린다. 이렇게 국파산화제 성진 총무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꽃도 울고 있다. 어? 우리가 다 흩어져서 그 한스러운 걸 생각하니까 새가 우는 소리를 들어도 가슴이 들끓는다. 새도 우는 것 같다. 몽환은 석 달 동안 계속 올려가고 불이 연기죠. 이 가서라는 거는 집안 편지입니다. 집안 식구들의 글. 이게 뭐냐면은 만금을 줘야 한다는 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난리통에 편지를 가족이 있는 데로 보내고 싶은데 그 신부를 그렇게 돈을 줘야 갖다 주거든요. 그 편지를. 옛날에는 우체국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보통 때는 돈 조금만 주면 갔다 오는데 만금을 줘야 왜? 위험하니까. 자기가 편지 가지고 그 난리통에 가다가 만약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도 걱정해서 머리 다 빠져가지고 부스러져가지고 비닐 끼울 머리도 없다. 그런 말이죠.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를 내가 여러분들께 이건 명시니까 일부러 가만히 보라고. 응? 근데 이 영어를 보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난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미국 회원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 한문 원문이 나타내는 그 깊이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이 한문 원문에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 문학 별로 중요시 안 하고 그냥 듣는지 모르지만은 원래 우리나라의 모든 문학, 현대 문학은 세계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문학을 해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중국 문학은 마스터해야 명문에 나옵니다. 수필이든 시든 소설이든. 중국 문학은 우리나라의 선비들의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과 교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대무심하고 듣겠지만은 이걸 가만히 잘 놔뒀다 나중에 나이 더 들면은 이걸 자꾸 글 쓴데 활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어를 내가 비교해 보라고 우리나라 번역과 영어 번역. 우리 같은 사람 보면은 영어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도 못 따라오고 우리말 번역은 한문 원문에 못 따라오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별조차 슬퍼 새조차 놀라네를 word started 제가 놀랐다. My heart in fear of departing. 이별에 들어오면 내 가슴은 뛰고 새들도 놀랐다. 뭐 좀 영어 잘한 분들은 한별 조경심 가는 게 탁 이래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한별 조경이 가면 나는 막 훨씬 더 그게 깊게 느껴져요. 영문까지 다 하시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참고하시고. 자, 47세 때 숙종이 아들이죠. 현종, 아버지 왕, 부왕이죠. 아버지 왕 부군에 있었던 사람들을 연계해서 다 좌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자간에도 권력을 저렇게 독점하는 거예요. 안 믿고. 인간이라는 게 참 나빠요. 자, 두 번은 화주, 섬서성의 화연, 사공창군으로 가요. 이 무렵에 두 번은 영물시라는 거는 지금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물시라는 건 뭐냐? 어떤 우리가 뭐 여행을 하거나 뭘 관찰하거나 뭘 하다가 생활하다가 뭘 하나 보면은 보는 걸 보고 그대로 그것을 그리는 거. 예를 들면 삐쩍 마른 말 봤다. 가다가 삐쩍 마른 말 보고 참 좀 불쌍하다. 그러면 수마 삐쩍 마른 말은 노래. 이 행은 가다 그게 아닙니다. 노래 그런 뜻이에요. 매 봤다. 의로 매의 노래. 행이 노래입니다. 두보 지방관 자천. 이때 이 지방관으로 쫓겨가잖아요. 갈 때 이때 이제 리얼리즘으로 전환합니다. 시가. 물론 그전에도 리얼리즘 정신이 있었는데 이때 가서 확실한 리얼리즘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다 11월에 두보가 장안에 들어왔어요. 연말에 현종 서쪽 촉지역에 있던 촉지역의 성도 지금은 청두입니다. 청두. 거기서 서안, 서울로 돌아왔어요. 반도에 잡혔던 관리 왕유, 정건, 좌천대. 정건은 탈출해서 정부까지 정해줬지만은 뭡니까? 현종한테 가서 정보를 줬거든. 숙종 지한테 안 오고. 그러니까 숙종은 속이 좁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측근을 다 좌천시켜버린 겁니다. 이러면, 자, 여러분, 내 퀴즈. 저 숙종이 왕으로 성공할까요? 실패합니다. 인간은 저래 속이 좁으면 안 돼요. 자기가 아직까지 통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측근까지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경험 많은 아버지의 측근들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자기 사람을 점점 더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참 사람이 되고 이제 바닥에 있다. 아버지 부하까지 내가 못 믿는다. 그 뭐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은 왕가돼서 실패해. 지도자로 실패합니다. 그 실패해. 나중에 나와요. 두보가 48세 때 낙양에서 병마를 씻기며 이건 이제 명장을 예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정한 장군을 예찬하면서 조정은 소인배와 지방 관리들, 쉽게 말하면 이런 명장들은 잘 싸우고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 반란군 일어나가지고 서울까지 뺏기고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힌다. 비판시죠. 리얼즘시죠. 자, 업성 북쪽에서 대전투가 전투가 일어났고 그것에 모래바람으로 이 전투가 아주 악정고투한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병마고지 같은데. 낙양에서부터 화주로 돌아왔다. 도중에 자 이제 드디어 두보 이 춘망에 뒤이은 대표작 6편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딱 여러분 요건 꼭 알아두세요. 삼리, 세관리, 삼별, 세이별 살아가면서 관리셋, 신안의 관리. 이건 지금 지명입니다. 신안에서 만났던 관리, 석호에서 만났던 관리, 동관에서 만났던 관리, 어? 그 관리들입니다. 다 나쁜 관리들. 이별. 여러분, 이별이 뭐가 슬픕니까? 어떤 이별이 슬퍼요? 신혼에 영장받아서 군에 가서 이별하는 거. 집 없어져 버린 이별. 떠나는 거. 늙음하게 늙어서 나가는 이별. 이게 삼리, 삼별. 이 시는요, 이 6편 중에서 제일 널리 알려진 것이 석골입니다. 석골이. 석골이거든. 동네 이름이 석골이, 석고촌. 석고촌에 이제 어느 날 후보가 갔단 말이죠. 가니까 밤중에 갔거든. 날짜으로 석고촌에 투숙하니 밤중에 관리가 나타나서 밤에 사람을 잡으러 왔네. 할아버지는 담을 넘어 뒷담으로 도망가 버리고. 할머니가 문 밖에 나가서 왜 오셨어? 누구세요? 하니까 관리들이, 관리들이 얼마나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문 열지 뭐하나 하고 뭐 잔소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리 지르니까 할머니 울으면 어찌 그리도 고통스러운지 할머니가 울면서 관리들 앞에서 나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들 셋이 다 군에 갔어. 다 업성이라는데 수자리가 변방시킨 쉽게 말하면 국경의 병사들 수자리를 갑니다. 아들 셋 다 그래 이미 갔어. 가서 싸우고 있는데 편지 부처한테 보니까 둘째 아들은 새로운 전투에서 죽었고 살아있는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살아가겠지. 둘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영영 그만이야.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 전복이 손자 하나만 있어. 왜? 이 아빠는 군에 갔으니까. 이미 군에 가 죽었으니까. 손자가 있어 그 어미도 못 떠나. 못 떠난 이유 중에 며느리가 입을 옷도 없어. 치마도 없어. 다 뺏기고. 이 늙은 할미, 기력은 비록 쇠하지만은 밤에라도 대신 따라가게 해달라. 응? 급히 하양 땅의 싸움터에 이룰 수 있다면 아직 밥은 지을 수 있다. 내가 밥은 할 줄 안다. 늙은 할망구지만. 밤이 뭐 관리와 할머니 말 끊어지고 눈물 흘리며 흐느끼는 울음소리 들리듯 날이 밝아 길 떠날 때 두보가 이제 드디어 떠나 나는 홀로 할아버지와 작별하였다. 홀로 할아버지 작별했더니 뭡니까? 밤 넘어 도망갔던 할아버지가 와보니까 자기 아내 할머니는 관리들에게 잡혀서 징용으로 끌려가버린 겁니다. 어때요? 동네가. 이런 난리. 왜 이렇습니까? 세월이. 자, 759년에 늦봄에 가뭄으로 쏠까 폭등. 사람 잡아먹어요. 중국에는 사람 잡아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일탄, 야탄,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조카가, 두좌라는 조카가 있는 쪽으로 가요. 왜? 조카가 꼬셔. 이거 살기 좋다.
그리고 가보니까 할 일도 없어. 오라고 불러놓고는 뭐, 조카가 먹여 살릴 여력도 없어. 그래서 약속하면서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동국에다가 초청, 동국에서 초청장이 와서 또 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알겠죠? 거지니까. 누구든지 그냥 초청만 해주면은 반갑게 가는 거야. 밥 먹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헛당. 또 누구 부르면 또 가보면 또 헛당. 이래가 계속 거지처럼 떠도는 겁니다. 12월에 성도 출발해서 막 쭉 예를 들면 이제 그 생각하면서 거칩니다. 거쳐서 연말에 세 마리의 성도로 돌아왔어. 그래서 초당사, 이거 지습니다. 이게 이제 완화계 옆에다, 완화라는 산골짜기 계곡물 옆에다 백화당 북쪽에다 초당을 지었거든. 고종 사촌이 성도 사마야. 이 집을 짓도록 도와준 겁니다. 고종 사촌이. 지금은 두보 초당 이겁니다. 뭐 자기 도와줘가지고 이래 지은 거지. 자기는 저런 거 살 돈도 없어요. 절도사 예언의 초청으로 남경으로 가요. 남경을, 요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절도사 예언이라는 사람이 중앙정부에다 요청해가지고, 남쪽 수도가 이때는 성도였단 말이에요. 이 촉지역에, 서쪽 최경계 지역에, 오랑캐들이 바로 들어오는 그 지역에 있는데 이걸 형주로 옮기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오랑캐들이 들어오는 제일 가까운 지역에 군단을 둬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원주에 있는 1군단을 대전으로 옮기자.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말이 돼요? 어? 휴전은 부근에 1군이 있어야지. 근데 그걸 대전으로 옮겨라.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성도, 이때 이제 이쪽, 서쪽에 오랑캐들하고 제일 가까운 도시 있으니까 거기서 방비를 철저히 하니까 그 후방이 다 안전하거든. 근데 그걸 더 서쪽으로 옮긴다. 그럼 이제 이쪽 육로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보니까 미친 짓거리거든요. 맹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니까 예상대로 두 번 예상대로 서쪽에 토번 침략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친구 관리들이 정신 없어요. 계속 나라가 혼란에 빠져요. 자, 고적에서 성도에 갑니다. 고적이란 사람이 성도에 와서 이 지역 절도사가 되니까 두보가 또 화가 나요. 왜? 고적은 두보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두보가 볼 때 고적은 도저히 절도사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쉽게 말하면 그 세왕이 인사 정책을 잘못한 거죠. 능력이 없는 걸 국경 지역에다가 박은 거예요. 그 두보 반대하는데 두보 반대하고 말 듣지도 않아. 그리고 예측대로 이 일대가 일대 난리가 나버립니다. 난리가 나버려요. 두보는 초당에서 이제 불평만 하죠. 아무 대책이 없어요. 두보는 가족과 제주로 그러니까 가버려요.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쭉 떠돕니다. 들어다가 뭐 이런 저런 하다가 뭐 또 초당에 돌아와 피란 삼아서 또 갔다가 왔다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4세 때 드디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완전 초당에 묻혀 제야 야인이 된 겁니다. 이 무렵에 조폐라는 화가가 와가지고 술도 얻어먹고 같이 잘 어울립니다. 업무라는 병사, 그 후임을 과경에는 도란이 좁아서 촉지역을 전환으로 또 나쁜 인사가 와가지고 또 나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보는 이래 평합니다. 원래는 그 유능한 사령관이 그 딱 국경을 지키고 있으면은 이쪽 티베트나 이쪽 사람들하고 상당히 의족해 지내요. 왕도 정치를 잘해가지고. 현종도 잘 지냈거든. 그랬는데
왕이 잘못하고 난 뒤부터는 장군들이 실적 위주야. 그럼 적을 며칠 죽였다. 그래야 자기 승진해서 서울로 가거든. 계속 충돌해요. 왜? 적을 며칠 죽였다. 실적 올리면은 적은 보복하러 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리를 피운 모든 책임은 중국 황실에 있어요. 황실 인사정책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도 똑같죠. 5월에 두보가 총나라를 떠나서 사천에서 쭉 거쳐 이어면 귤 이런 거 많은데 그 놔두고 나중에는 이어가가지고 공미춘이란 이 명주입니다. 명주를 만들던 고향이에요. 여기도 있다가 또 나중에는 자기가 여기 머물면서 네 군데나 이사를 해요. 이때 이제 닭을 키웁니다. 오골계. 이제 선비들이 다 키우는 걸 우리나라도 보면은 김수영도 다 키우고 옛날에 소설가 현진건도 그 동아일보 기자로 있다가 해직된 뒤에 닭을 키우고 이랬거든요. 키우는 게 이제 제일 쉬우니까 농사일보다는 쉬우니까. 근데 되게 실패해요. 그 중풍에 좋다고 오골계 길러가지고 아주 요리 잘 먹어요. 뭐가. 그러면서 축경을 두려워. 이건 이제 축경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많이 써먹으세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닭의 천재예요. 닭의 천재. 닭을 사육하는데. 그러니까 축경이죠. 닭에게 닭 몇천 마리에게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놓고는 앉아가지고 아무개 약하면 그 닭이 뛰어왔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려면 그래 해야 됩니다. 글 쓰려면 그런 걸 써야 돼요. 아우가 편지 보내가지고 올랑 또 자기인들 오라고. 자기가 살기 좋다고. 또 가거든. 또 헛땅이야. 또 헛땅이야. 겨울에 열흘 동안 풍랑이 시달려서 이쪽 갔다가 동정호에서 하항로 구경하고 그 멋진 풍경. 그 다음 동정호 악양에서 동정호, 삼강, 장사, 형주, 형주산 여기 있다가 장사에 있던 소환이 또 만나요. 자, 이제 떠돕니다. 악주에서 조그마한 배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싸구려 배를 하나 구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위에 이제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그적을 덮어가지고 왜 햇빛 안 비치게. 1년여 동안 동정호를 떠돌면서 아픈 몸으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하면서 약촉해다가 팔아가지고 또 그 와서 밥 먹고 자고 배 위에서 지냅니다. 1년여 동안. 여러분 불쌍해요 안 해요? 그 대문호가 59세 때 호남 병마사 장계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주제에 또 이제 피난 가야 돼. 외숙부 최희가 천저우에서 오란 편지 받고는 또 가. 가는 길입니다. 방전역에서 홍수를 만나. 오랫동안 묶여 있어요. 두보. 지금 형량. 갈 작정에서는 배삭시 없어. 자기 배도 그냥 홍수에 잃어버렸어. 그래서 장사가 내가 뭐라 그랬죠? 모태동호 고향, 호남성. 그 배에 내려요. 그 일대가 상강입니다. 이 상강이 우리가 전에 했던 구런의 시인 있죠? 구런이 명나에 빠져 죽었던 명나도 상강 한 줄기가 명나예요. 구런이 빠져 죽은 게. 그게 이제 장사를 흐르는 강이 상강이라는 상강이거든. 그 강에서 겨울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이건 지금도 몰라요.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있을 때 정사에 보면은 여름에 소고기와 벽지 마시다 죽었다.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 광마략 내가 기억해두라 그랬죠. 20세기 최고 석학. 광마략은 이 책에서 이백과 두보라는 그 연구소에서 소고기 먹고 죽었는데 이 소고기를 국을 해서 얻어서 먹은 거다. 썩어가지고 중독됐을 거다. 꼭 유추한 거고. 등치회라는 사람은 명화잡록에서 배고프다 하도 밥 얻어 먹어가지고 많이 먹어 죽었다.
다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배 위에 1년 동안 떠돌면서 살다가 죽었다. 자, 이게 상가입니다. 상강. 장사에는 상강. 하류입니다. 오늘 모습. 묘는 어디 있느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뇌양, 관암성, 뇌양. 중학교 교정에 두보, 묘가 있어요. 이 안에 묘가, 사당이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호남성이거든. 호남성 악양에 또 이런 묘가 있고. 두보묘. 이건 우리 그때 갔을 때 봤어요. 그 다음에 두보 고향에도 또 묘가 있고. 왜 그러냐? 중국은요, 가묘를 써도 진짜 묘처럼 잘 한대요. 묘사 지내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시신이 어딘가도 몰라. 그럼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묘 써버리면 여기 두보 귀신이 와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효자동, 효창공원에 가면은 안중근 의사 묘가 있거든요. 그게 가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안중근 시신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중국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보 능원. 이것도 이야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보 초당 있었죠. 거기도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두보 초당. 이건 여러분 여행 가면 두보 초당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두보 초당 입구에 이제 이런 게 있고, 이건 그림이고. 그 다음에 두소능, 두소능. 이 소릉하는 게 이제 두보 호였잖아요. 벽옥으로 두보 입상을 만든 거. 이게 사천성. 랑중 시 금병산. 랑중 시 금병산에 있는 이 옥돌로 만든 두보상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낙양에도 있고, 뭐 또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제 두보의 그 유적들이 있다. 그런 걸 나타낸 겁니다. 이래서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서 두보 완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나라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송나라로 들어가거든. 송나라부터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해집니다. 밀접해집니다. 한국 역사와 함께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강의 소홀했더라도 지금부터 송나라부터는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왜냐? 우리나라 역사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